그다음에 이제 과학을 보면요. 네. 네. 학교마다 약간 음. 커리큘럼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게 과학 부분이어서 과학을 보는데요. 현재 가장 최고의 전사고라고 할 수 있는 외대부고의 교과 과정을 봤을 때 1학년 때는 이제 통합과학을 배웁니다. 2학년 때 물화생지 원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고3 때 생투와 화투를 하는데 2학년 때 선택 과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애들이 대부분 고2 때 선택해서 다 끝내죠. 네네. 네, 이때 처음 보는 애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나옵니다. 이유는 첫째,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만약에 자연과정을 선택한다고 쳤을 때 물화생지를 다 배워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네. 1년 동안 4과목을 다 배우고 거기에 선택 과목으로서 2까지 해야 한다면 과학 과목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나머지 교과목도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어머니들이 그 애들이 모든 과목을 다 학원을 다녀야 되느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네, 분이 진짜 사실 궁금하세요. 있는데 네.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막 학원을 보내라 이게 아니라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충실하게 공부를 해서 이 통합 과학을 할 수 있게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과서 위주로 정말 열심히 해놓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실 뭐 학원도 여러 개 돼서 다니면 좋겠지만 재미있게 또 실험도 하고 이런 학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아이들에게 흥미 유발을 해주는 학원들은 좋지만 전부 다 공부 위주로 해야 되는 거는 아이들 정말 너무 힘들죠, 사실. 그래서 과학도 그때그때 자기 학년에 교과서에 충실하고 그걸 재밌게 해내는 친구들은 중학교 과학도 잘해요. 네, 그럼요. 과학 교과서를 볼 때 전체적인 그 내용을 쭉 보고 지문도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네. 나서 기초가 된 다음에 이제 선행을 물화생지를 하는 거죠. 학원을 다니는 거죠. 네.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학원을 가도 또 아이가 도태되고 처지면 어머니가 학원 다녀도 아무 소용없다. 이거는 기초가 진짜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학생들 가운데 과학고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중학교 때 뭐 물화생지 2까지 아니면 뭐 일반 생명과학이나 일반 화학이나 이런 것들까지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기초가 부실한 학생들이 그냥 선행진도만 빨리 돈을 네. 뺀 학생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중학교 내신 성적에 대한 관심이 네. 떨어지고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그렇죠. 다 까먹어요. 위험도 그리고 있고요. 소장님 다 까먹는다니까. 네네네, 그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수학과학 점수는 잘 받아놨어요. 네. 근데 입시에서 실패할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변에 들어보시면 과학고 영재고 준비하다가 실패한 학생들 의외로 많다라는 의외로 거.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학부모님이랑 얘기를 해보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진도는 많이 나간 상태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많다 보니까 학교 수업에 재미가 없다라는 집중이 거랑 안 되죠. 네, 다 아는 것 같으니까. 네, 아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내신 준비를 해본 경험이 부족해요. 수학과학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을 잘 못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수학과학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나머지 교과목들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나 노력이 부실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친구는 굉장히 똑똑하다, 영재다 소리 듣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이 안 나오고 그러면 수능도 공부가 좀 안 되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학생은 뭐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대입이 끝은 아니겠지만 대입에 실패하게 되면 페인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너무 과격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중학교 때 기대치나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실력이나 역량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대입에 실패를 하게 되고 네. 재수나 삼수나 사수나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게 되더라. 한 과목을 집중해서 잘 쌓아나가면서 선생과 함께 실력을 쌓아나가는 친구들은 그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그 공부한 것처럼 해나가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과목은 나하고 너무 적성이 안 맞는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웬만한 과목들은 하나를 성공하면 네. 다른 과목도 잘 해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제3의 과목도 저 두 과목을 해보니까 되거든요. 그럼 그 방법대로 계획을 세워서 플랜을 짜고 해서 쭉 해나가고 해서 학생이 네.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거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과연 공부를 안 해서 학생이 점수가 안 나오는지 아니면 공부를 해도 안 되는지 그걸 구분을 좀 해주셔라. 네. 그래야 이 학생이 됐던 아이가 됐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문제잖아요. 이것도 사실상 선택이거든요.
뭐 외대 보고 가서 자연과정 안 들어가면 이걸 다 안 배워도 됩니다. 네, 안 배워도 되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문제다. 근데 요즘 웬만한 학교들은 원투 다 해요. 그건 여기 막 다중이라고 이런 거 얘기하는 막 이런 거는 없을지 아, 이런 거 몰라도 진짜 어렵죠. 네, 이런 거, 뭐 에피블레 이런 건 안 해도 되지만 물화생지 원투는 웬만한 학교들은 거의 다 네, 많이 하죠. 네. 하는데 이제 어쨌든 이것도 선택의 문제니까. 또 과학 중점 학교들도 많잖아요. 네네네. 부원장님 자녀도 네. 선행 많이 안 하셨잖아요. 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네.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시는 시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님들이 딱 보기에 다 뻔한 얘기일 수 있어요. 선행 네. 많이 해야 되네. 근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현 상황에서 우리 아이 상태 보니까 이제 1년 정도 그죠, 선행이고 그죠. 과학 선행 안 돼 있는데 이거 어떡하란 얘기야 이제. 저희도 사실 선행을 많이 안 했어요. 네네네. 선행을 많이 안 해서 그때 중학교 수학도 잘하고 하니까 네. 고1 과정 정도는 그래도 해가지고 보내야겠다. 고1 정도 과정은 해서 보냈는데 막상 학교를 가보니까 진짜 한 학기에 고1 과정이 다 끝나는 거예요. 진도가 너무 빠르게 나가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서 안 되면 이거 한 학기 해보고 일반고 네, 전화. 너무 안 되면 일반고로 이 전학을 가야 되나? 지금 되게 고민 많아요. 그런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아이도 많이 울기도 하고 이거 영상 보시는 학생이나 학부모 중에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 네.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도 한 학기는 포기하지 말고 좀 열심히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맞아요. 사실 국영수가 다 처음에 중간고사 봤더니 너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돼 있지? 안 돼 있는 게 아니죠. 점수가 안 나오더라, 기대치만큼. 그렇죠. 네. 등급이 너무 생각보다 네, 쇼크였어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성적은 본 적도 없다. 이 정도로 쇼크였는데 모든 학부모, 특목고 그렇죠. 학부모들의 공통된 고민. 그래서 기말고사에 도전을 좀 해보자. 수학은 솔직히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어렵습니다. 기말에는 그래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금방 친구들이 너무 선행을 많이 해놓은 상태여가지고요. 아이가 안 한 과목을 여름방학에는요, 거의 다른 과목을 거의 하질 않았어요. 물론 인간 같은 거 들으면서 조금 하긴 했는데, 거의 수학에 올인했거든요. 모든 네. 월화수목금토일을 수학에 거의 올인했습니다. 기출 같은 거 푸는 걸로 국어 영어는 대체를 하고, 수학은 9시에 수학에 같은 단원을 기본을 배우고 점심 먹고 같은 단원을 실력을 다시 또 하는 학원을 아침부터 좀 프로그램 오후, 짜셨나요? 네, 오후 6시까지 한 가지 과정을 오전에 하고 그땐 기본을 하고 네. 점심 먹고 같은 과정에 실력을 하고 해서 방학 동안에 기본과 실력을 2번을 뛴 거죠. 한 바퀴 돌고 네, 네, 네. 또 한 바퀴 도는 효과로 여름방학 내내 수학에 올인을 했고요. 그랬더니 2학기 때 학교를 가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더라. 아이 표정이 좋아졌어요. 엄마 좀 성적도 올라가고. 네, 엄마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고 이제 내가 애들하고도 경쟁이 좀 될 것 같다. 그냥 여기 다니겠다. 우선 여기서 전제가 하나 그러더라고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기초 실력이 어느 정도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기초가 안 돼 있는, 기본적인 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수학만 많이 한다고 해서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네, 근데 이제 그게 아이도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어머님들도 당연히 힘들죠. 엄마 너무 힘들고 막 진짜 머리 아프고 징징 짜고 그러는데 그때 많이 위로해 주시고 막 야단치지 말고 막 영양제도 많이 먹여주고 너는 할 수 있다. 아이한테 계속해서 좋은 말로 피드백을 주시면서 같이 끌고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너 혼자서 고생하게 하는 거 아니다. 엄마도 이만큼 해주고 있다라는 이런 그 합심? 협동? 네, 그렇죠. 이런 게 정말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네. 많이 고민하세요. 지금 특목고나 자사고에 재학 중인 1학년 1학기 학생들 네네. 이제 중간고사 봤습니다. 아직 실망하기 이제 일러요. 기말고사 이제 곧 네. 봐요. 근데 네.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뭐 4나 5가 네. 나왔다.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 준수한 건데 이제 본인이 중학교 때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죠. 4나 5냐? 그러면 100분위 기준으로 봤을 때 50%가 넘어간다. 이게 내가 충격적이죠. 중간도 못한다. 이게 나오는 건데 네. 문제는 4, 5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밑에 6, 7, 8, 9도 있습니다. 근데 6, 7, 8, 9 학생들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한 번의 시험이죠. 중간고사 결과를 가지고 한 학기 성적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죠. 기말고사 때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두 번째가 한 번의 시험을 가지고 내가 이 학교에 들어온 게 잘못이었을까?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해서
일반고 전학이나 자퇴 같은 거 생각하는 건 정말 말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도 한번 끝까지 그래도 도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마무리하는 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요. 네. 성공하셨잖아요. 성공까지는 아니요, 성공이죠. 제가 생각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치는 얻었다. 네, 분명한 그 얘기는 네, 해줄 수 있잖아요. 네, 네. 뭐 솔직하게 서울대보다 더 잘 갔죠. 의대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딱 봤는데 1, 2등급을 나오는 학생들 많이 없잖아요. 실제로 1등급 4%고 네, 2등급 17%이기 네. 때문에 둘이 합쳐서 10%입니다. 11%인데 10명 중 1명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죠. 9명은 어느 등급이든지 자기가 희망하지 않은 등급을 받았을 거고,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첫 번째 결과를 가지고 실망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극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극복이 가능하다.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가능하죠. 복습과 선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극복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특목고에 가고 싶어 하시는 어머님들은 이제 내신이 좀 안 나오면 너무 실망이 되는데 그 내신을 포기하시면 안 되고 그럼요. 아이가 등급이 낮아도 계속 올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그 수능의 밑거름이 되거든요. 이 내신 포기하고 정시만 하겠다는 애들 중에 제가 공부 성공하는. 성공하는 애들 별로 못 봤어요. 그리고 그냥.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특목고 왜 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목고는 선택인데 선생님이 말씀드린 선택인데요. 저희는 이제 아이가 선택했어요. 네. 아이가 어느 날 엄마 나 이 학교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학교 사실 애 때문에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많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학교가 있구나. 되게 좋은 학교라는 부원장님이 거예요. 그 딸아이들의 입시를 하시기 전까지는 비전문가셨어요. 그냥 일반적인 엄마셨어요. 맞아요. 네. 그 저 진짜 특목고 몰랐어요. 두 번 보내시고 나서 네, 입시 네. 전문가가 되셨는데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왜 필요하냐면 네, 솔직히 부모가 네, 자녀를 키우면서 성장 발전하잖아요. 네, 특히나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네.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네. 성장 발전 네. 그리고 눈높이도 네. 달라지는 것 같다고. 아이 이게. 때문에 저도 많이 성장하고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곧 이제 자녀의 성장이자 네. 부모의 성장인 네. 것 같고요. 근데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도전해보고 가서 잘 다니는 거 저는 추천해요. 그럼요, 네. 그렇죠, 좋아요. 일반고 갔으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주위에서도 많이 들으실 거고 일반고에서 직윤이나 이런 거 가는 것도 보시기 때문에 저것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물론 거기도 좋아요. 절대 나쁘지 네, 않은데 그럼요. 아이가 가고 싶어하면 보내시고 대학이 아이의 인생에 정말 모든 것을 거는 전부는 진짜 아니고요. 그죠. 이 고등학교를 또 어떻게 보내느냐도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서 이 대화를 나눠보면 고등학교 때가 너무 좋았대요. 엄마 나 그래도 고등학교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간 거 너무 잘했어 이러거든요. 실제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학생도 그렇고 네. 학부모님들도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첫째 아이는 특목고를 보내고 둘째 아이는 일반고를 보내는 네. 학부모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고요. 네. 학생들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내가 비록 이 학교에 가서 힘들었지만 그리고 자녀를 보내서 힘들었죠. 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스트레스 받죠. 경제적인 이유 있죠. 그다음에 그죠. 뭐 이제 라이딩 막 같은 거 하고 학원 시간표 잘리니까 너무 머리 아프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 그죠, 성취하는 것, 이것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 나중에 인강 같은 거 듣는 방법, 인강을 완강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꼭 어머니들께 알려드리고 싶긴 해요. 네. 네. 이제 구독하셔야 꼭 구독 눌러주시면 구독하셔야 좋은 새로운 거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네. 네. 정보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광역자사 휘문고 보겠습니다. 네. 휘문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뭐 통합과 비슷합니다. 네. 2학년 때 물학생들이 다 배우고 3학년 때 투과목을 다 배우게 되는 너무 힘들겠다. 2학년 때 이것도 역시 다 끝난다. 근데 일반고 과중과정도 거의 이렇게 나가고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너무 내신 따기 힘들어요, 힘은고도. 그럼요. 네. 실제로 그 고민 많이 하세요. 네. 휘문고를 보내고 싶다. 근데 네. 내신 따기 너무 힘들다더라. 네. 고등학교를 4년 다녀야 된다더라. 그거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럴 바에는 그냥 일반고 보내서 하는 게 네. 낫지 않냐?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요. 하나는 휘문고에 가서 내신을 잘 못한다. 예를 들어서 4등급, 5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의대를 갈 수 있는 기회나 의대를 가는 결과도 나옵니다. 근데 일반고는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런가를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근처에 있는 휘문고 말고도 중대부고나 단대부고도 정말 내신 따기는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근방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내신 따기가 어렵다고 보시고 너무 그렇죠. 학교 선택에 고민하시고 또 이 학교 안 됐을 때 막 좌절하시고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대치동의 그 교육 수준 네. 그리고 학군이 좋다라는 네.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뭐 근데 이제 좀 재미난 현상. 네. 휘문고에서 5등급이 의대가요면 단대부고 4등급이 의대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약간 편차는 있다. 아,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가면 어디 간다 하더라 이런 게 있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등식화돼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휘문고가 재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 학교다라고 해서 포기할 건 아니다. 왜냐? 현역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재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애기들한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도 별로 안 해보고 벌써 위안을 삼는 고2 거죠. 때부터 이래요. 재수할 건데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놀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 재수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이제 대치동 외 지역에서 네네. 이와 비슷한 수준의 일반고를 찾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일반고를 갔을 때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것과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얻을 수 있는 거는 조금 편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서울대 직윤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정시에도 직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수시에서 2명, 정시에서 2명에서 총 4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더 많이 보낼 수도 있겠다. 그죠? 네, 더 많이 보낼 수 있는데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이 60%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일반고가 서울대를 1년에 4명씩은 꼬박꼬박 보낸다. 이건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무조건 4명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직윤에 해당하는 것은 과연 몇 명인가? 그러면 전교에서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한두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방에 있는 어떤 땡땡고는 지금 전교 1등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게 직윤 떨어져요. 네. 최저를 못 맞춘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최저 맞춰도 면접에서 또 네,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래서 서울대 한 명도 못 가는 네네네. 너무 슬픈 그렇죠. 그런 경우도 봤어요. 실제로 의대 같은 경우도 1.0 네. 떨어지니까요. 그죠. 네. 네. 이것도 어쨌든 고등학교도 선택이잖아요. 네. 선택을 할 때 있어서 편한 길을 찾겠느냐, 조금 어려운 길을 찾고 도전을 하겠느냐, 그게 출발점이고, 편한 길만 찾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 아휴, 맞아요. 네. 그리고 도전하는 만큼 기회도 더 생기고,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커진다. 커진다. 단, 노력은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노력을 안 하는 친구가 가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